네, 안녕하세요. 고진목의 지식TV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15강이요. 얼음판 위에서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으나 유리판 위에서는 탈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통요, 한 가지 성분으로만 구성되어진 물질을 순수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순수 물질 중에 대부분의 일반 물질과 물하고만 H2O죠. 물을 구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물질은 주어진 압력과 온도 하에서 물질들은 보통 물질의 상이 이제 페이스라는 얘기인데요. 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가 단일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상공전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세 번째가 삼상공전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왜 이상공전일 때는 뭐 융해 과정이나 그다음에 기화 과정, 그다음에 승화 과정일 때 나타나는 거고요. 삼상공전은 이제 보통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한 점에 모여 있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다루는 게 상률이라는 깁스의 법칙이 있는데,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따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압력이고요. 세로축은 압력이고 가로축은 온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물질의 그 상태도는 평형 상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기 영역이 이게 이제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그다음에 여기가 액체 상태고요. 여기가 기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때 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요 선들을 보통 융해 또는 음고라고 부르는데, 보통 말할 때 융해라고 그러죠. 융해곡선이에요. 요게 융해곡선. 요 선이요. 그다음에 요 선은 당연히 승화곡선이죠. 승화곡선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기화곡선입니다. 기화곡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일반 물질입니다. 일반 물질. 근데 물은 달라요. 물은요.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고요. 여기가 온도일 때 상평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고체니까 얼음이죠. 여기는 이제 액체인 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수증기. 자, 이때 이게 융해곡선이지 않습니까? 융해곡선. 물론 이건 승화곡선이고, 이거 승화곡선이고, 이거는 이제 기화곡선이다 말이에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물은, 예, 물이라는 순수물질 H2O라고 그랬죠? 물은 유일무이하게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음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기울기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은 말이에요. 물은 압력이 올라가면 오히려 온도가 내려갑니다. 에?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물은 응고될 때 부피가 팽창하는 유일한 물질이에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물만이 그래요. 물만 얼 때 팽창하더라. 그래서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면 항아리에 담긴 물독이라고 그러죠. 항아리에 이제 담긴 물이 꽁꽁 얼면 이게 부피가 팽창하니까요. 항아리가 깨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운목에 놔둔 그 냉수 사발이 꽁꽁 얼기도 하는 걸 봤는데, 뭐 이렇게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잉크가 이제 물로 거의 물이잖아요. 잉크병이 이게 닫혀있는 그 병 마개를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잉크병이 깨져서 잉크가 흐르는 그런 경우도 곧잘 경험해보고 하곤 했어요. 아무튼 간에 물이라는 놈은 좀 독특한 성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물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왜 우리가 얼음판에서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 위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스케이트 선수가 얼음판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 사이에 걸리는 압력,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 사이에 걸리는 그 압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정지하고 서 있으니까, 정지할 때는 스케이트 선수의 몸무게를 스케이트 날의 접촉 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는데, 이거는 당연히 보통 뭐 여자 선수라고 해도 한 40kg, 45kg, 50kg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남자 선수는 뭐 80, 90, 100 이렇게 나가는 선수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날이라는 게, 스케이트 날이 길어야 뭐 30cm고요. 날 두께가 한 1mm 정도 되는데,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날의 그 면적은 좀 좁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한 1메가파스칼, 약 한 1메가파스칼 정도가 압력이 걸려요. 그런데 스케이팅을 할 때 그때의 압력은 물론 날의 접촉 면적이죠. 이거는 분모는 날의 접촉 면적이지만 스케이트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로 이렇게 들은 다음에 이렇게 스케이트를 접촉을 하는 상태에서 확 해서 콱 밀지 않습니까? 이게 충격 하중이 걸려요. 충격 하중. 충격 하중이 걸리니까 서 있을 때의 압력보다는 몇백 배 더 커서 200에서 많게는 한 300 또는 한 500, 200에서 한 500 메가파스칼이 이것보다 한 200배에서 한 500배 정도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압력에 걸리는 값이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는 압력이라고 했습니다. 축은 압력이고, 가로축은 이제 온도라고 그랬어요. 온도. 자, 그래서 물은 성상이 이렇게 되고, 승하 곡선이 이렇게 되고, 융해 곡선의 기울기는 음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기하 곡선은 이렇게 된다고 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얼음이라고 그랬죠? 아이스. 얼음. 그 다음에 여기는 워러, 물. 그 다음 여기는 스팀이라고 그래요. 스팀, 수증기. 수증기 이 상태인데, 이게 이제 융해 곡선입니다. 융해 곡선. 멜팅 커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표준 대기압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기압을, 이게 표준 대기압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이 1atm이면서 760mm의 지지점, 이때에 표준 대기압일 때 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요 점의 온도가 바로 0도시고요. 섭씨가 제한한 온도계로 0도시고요. 요 점의 온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100도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자, 이 상황에서 스케이트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그 얼음판의 그 표면 온도가 약 마이너스 한 4.5도라고 합니다. 얼음판 자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5인 상태는 요점이에요, 요점. 요점이면 마이너스 4.5도씨예요. 요즘엔 분명히 얼음 상태죠, 분명히.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케이트 선수들이 스케이팅을 할 때 걸리는 압력은 무척 높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표준 대기압은 대충 얼마냐면 0.1 메가파스칼이거든요. 0.1 메가파스칼인데 이게 200에서 300 메가파스칼로 가니까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 선이. 온도는 같은데 압력이 쭉 해서 굉장히 높은 곳에 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영역이? 이건 물이잖아요. 여기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얼음 상태였는데 압력이 높게 걸리니까 물이 됐지 않습니까? 물이 됐으니까 이 물은 마찰계수가 굉장히 작은 물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쇠로 만들어진 스케이트 날과 물은 마찰계수가 거의 0에 가깝게 수렴되니까 그냥 싹 하고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판을 타고 싹 미끄러지면, 그러면 타고 왔던 그 얼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4.5도씨로 환원되죠. 대기압이니까. 그러니까 대기압으로, 꼭 그때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 아니라 요보다 좀 높거나 낮을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표준 대기압으로 가정을 했다면 한 4.5도로 됐으니까 다시 얼음으로 얼죠. 그러니까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고서 이렇게 쭉 갈 때, 날이 갈 때, 날과 얼음 사이는, 그 사이에는 물이 생기고, 물. 스케이트가 싹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압력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얼음이 되고. 그러니까 스케이트가 지나갈 때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선수들이 같은 트랙을 몇 번이나 도니까 그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음의 표면이 어떻게 돼요? 우들우들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은 5조, 5조가 경기를 하고 나면은 잠깐 스톱해서 정빙기를 해서 얼음의 표면을 깨끗하게 이제 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닦아내면서 정빙 시간을 가져요. 그다음에 쇼트트랙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또 정빙 시간을 갖고 또 깨끗한 면 위에서 다시 스케이트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보면 쇼트트랙 경기를 보거나 또는 스케이팅 선수들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저 선수가 신고 있는 스케이트의 날이 이 얼음 표면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순간에는 그 사이가 물이구나. 그리고 그게 싹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얼음이 되는구나.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거든요. 원래 지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스케이트 타네 이거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스케이트가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는구나. 거기까지가 보인다. 거기까지가. 그런데 얼음에서는 돼요. 얼음에서는. 근데 유리판에서는 때려 죽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리는 일반 물질이니까 이게 압력이고 이게 온도일 때 유리는 비정질인데 단순수한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융해곡선인데 이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거든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대기압이 걸렸어도 대기압 상태에 있어도 역시 이 대기압 상태인 이쪽에서도 이거 고체인데 압력이 계속 올라가도 역시 고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압력이 가해지면은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그걸 받쳐주는 수직항력도 커지죠. 그래서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는데 마찰 계수도 그 예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수직항력이 더 커지니까 마찰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절대로 유리판 위에서는 스케이트를 신고 스케이트를 한다고 해서 스케이트가 타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타질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